본격적으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검찰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집을 이제 지금은 이제 김만배 누나가 매입을 한 거죠. 네.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집이었습니다. 연희동 부친집을 몰수 보전. 네. 몰수 보전이 뭡니까? 몰수는 알겠는데 몰수 보전. 몰수를 위해서 이제 보존 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몰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몰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추징한다, 몰수한다. 요게 이제 보도가 나온 게 2월 24일에요. 이게 많은 언론에서 요까지는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검찰이 뭐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윤석열 부친 집을 이제 몰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윤석열 부친 집은 그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게 아니고 사실상 이제 그 김만배가 매입을 한 거라고 검찰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죠? 네. 이게 김명옥 씨가 천화동인 사무가 김명옥 씨고 김명옥 씨의 독립적인 재산으로 매입을 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몰수를 할 수가 없죠. 네. 몰수라고 얘기하는 거 기본적으로 김만배가 범죄 순익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재산으로 매입한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야, 그때 그 발견 못했으면 강 기자님 발견 못했으면 지금도 그냥 뭐 기사 자체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대충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뭐 1200m치 몰수한다. 네. 그냥 그렇게만 나왔을 아니 것 뭐 이제 같아요.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친인척들 명의의 이제 부동산들을 쭉 파악하면 걸리긴 할 텐데 네. 무서워서 저희가 보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거 정치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인데 이거. 오히려 검찰의 고민을 좀 들어준다. 네, 이거 큰형님 집에서 이거 이상한 거 이거 발견됐는데 네. 그래서 이걸 덮어야 돼, 까야 돼, 뭐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겠죠. 자, 어쨌든 이 언론들이 여기까지는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 연희동 집에 몰수를 추진한다라고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요 등기부 등본을 한 번만 떼어보면 네. 여기서 뭔가 이상한 단서가 발견이 되거든요. 아하. 왜 이랬을까? 네. 이거는 사전에 몰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몰수 신청하기 전에 네. 누군가에게 먼저 흘린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단서가 등기부 등본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거를 알면은 여러분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게 이제 몰수 결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연희동 집인데 소유권이 윤기중에서 김명옥으로 이전된 거 보이시죠? 2019년 4월 30일 날 매매 계약은 하고 이제 잔금은 7월 2일 날 치러지면서 이제 7월 2일 날 등기가 접수가 되죠.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런데 여기 몰수 보전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2023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이 있었다. 네, 검찰이 이제 이 재산을 이제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몰수 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죠. 2월 16일 날. 그래서 아마 이런 글씨는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등기부 등본 뭐 많이 보셨지만 몰수 보전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죠. 이 소유권 이전, 이 갑구까지는. 네. 그 뒤에 을구만 좀 보면 되는데 네. 을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을구를 볼게요. 네. 네, 글씨가 좀 작은데 네.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확대해서. 네, 좀 확대를 보면은 네. 자, 아까 2월 16일 날 몰수 보전 조치가 내려지죠. 그런데 그 몰수 보전 조치가 결정이 내려지기 한 달 전인 1월 6일 날 1월 6일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근저당 설정입니다. 네, 채무자는 김명옥 씨예요. 네. 김명옥 씨한테 이제 누군가 6억 원을 빌려주고 네. 근저당을 잡은 거죠. 이 주택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근저당 잡은 사람은 저 김땡숙 씨라고 돼 있네요. 네.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죠. 네. 예. 김땡숙 씨가 김명옥 씨한테 6억 원을 빌려줘두고 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을 한 겁니다. 날짜 그 근저당 설정액은 6억 원으로 돼 있죠. 저 위에 6억 원 돼 있습니다. 6억 원은 1월 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몰수 보전 조치가 내려지기 한 달 전이죠. 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조금 후에 한 10여일 후에 다시 1월 17일 날 추가로 네. 6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네. 역시 채권자는 김땡숙 씨입니다. 김땡숙 씨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보면
저 근저당 설정 계약하고 그 접수 날짜가 같아요. 그거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 한번 확대해 주시면은요. 저기 이제 오른쪽 편이 이제 이제 계약 체결일이고, 요게 이제 왼쪽이 이제 등기 접수일이란 말이에요. 등기 접수한 날짜하고 근저당 설정 계약한 날이 같잖아요. 같네요. 굉장히 급하게 한 거예요. 네. 1월 6일 날 뭔가 이 채권 채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빌려주자마자 그날 등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서두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몰수 보존 조치가 내려지기 한 달 전입니다. 자, 그런데 몰수 보존 조치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해요. 뭐 통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네. 볼 수도 있죠. 네.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 자, 그러면 여기도 의문이 있는데 뭐 당연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몰수 보존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은 몰수가 될 경우에는 자기가 근저당을 하기 어려운 뭔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두른 게 아니라 몰수되기 전에 네. 이제 몰수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근저당을 잡으면은 이제 의미가 없죠. 네.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몰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선순위가 됩니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 몰수 그 재산이 이제 경매에 붙여지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몰수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지금 12억 정도를 이제 몰수 보존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지금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 집이 이제 얼마에 팔리는지 상관없이 이제 저분들은 12억 이상에만 팔리면은 이제 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 저 와중에도 범죄 수익도 저렇게 또 회수를 하려고 하는 만약에 저 김땡숙 씨라고 하는 사람이 김명옥 씨하고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김명옥 씨는 연희동 집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12억 정도는 챙기는 걸로. 챙길 수 있는 거죠. 물론 네. 채권 최고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몰수 보존 신청이 한 달 전이라 그랬는데 네. 몰수 보존이 아까 최초에 그 근저당 설정한 게 1월 6일이잖아요. 1월 6일이라 그랬어요. 1월 6일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법원 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네. 사건 번호로 이 사건을 검색을 해봤어요. 네. 사건 번호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네. 2023 초기 160이라고 나오죠. 몰수 보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재판이죠. 네. 법원. 요 번호를 넣고 김만배를 넣었더니 바로 이 사건 진행 내용을 나오는데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 놀라실 텐데요. 1월 9일에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검찰이 몰수 보존을 하겠다고 법원에다가 신청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검찰 외에는. 그렇죠. 1월 언론은 그래서 1월 9일 날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 16일 날 법원에서 이제 그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몰수 보존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저 2월 16일 이후에 언론 보도가 난 거죠. 이후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월 9일 이전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 이외에는 몰수 보존 신청 시점을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1월 6일에 근저당 설정을 딱 하잖아요. 네. 1월 6일. 사흘 전입니다. 3일 전에요. 사흘 전 그러면은 그래도 뭐 너무 딱 붙어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요일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일 1월 6일이 금요일이고요. 몰수 보존 신청이 월요일입니다. 네. 결국은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전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 전에 근저당 설정이 됐고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근저당 설정 계약과 그 등기가 그 같은 날 이렇게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여러분들 뭐 부동산 그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매매 계약서를 쓰면 그 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정도 아무리 빨라도 보통 등기가 설정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번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는 1월 6일 날 아까 등기부 등본 보여주시면은 등기 설정 원인 날짜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1월 6일이에요. 설정 계약. 등기 원인과 접수가 동일합니다.
예, 1월 6일. 예, 그 왼쪽이 이제 등기 접수한 날짜가 1월 6일이에요. 오른쪽이 이제 설정 계약을 체결한 날짜. 네. 만약에 저 1월 6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저게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했다. 그러면 선순위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1월 9일만 돼서도 알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몰수 보존 신청을 법원에 하기 전에 네. 모종의 루트를 통해서 뭔가 사인이 내려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충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충분히 없어요. 의심됩니다. 네. 그리고 저게 6억 원이라고 하는 액수도 주목해봐야 될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만배 누나가 김만배가 이제 누나 이름으로 연희동 집을 살 때 이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19억이에요. 네. 총 매매 거래 대금이. 근데 19억인데 그 중에 12억 정도가 이제 대출이고 한 7억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 자기 돈으로 산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은행 대출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누나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자기 생돈 들어간 거는 한 7억 정도만 보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대략 러프하게 한 7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을 그래서 6억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6억 정도 해가지고는 완벽하게 자신의 그 돈들이 생돈이 다 확보가 보존이 되질 않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다시 한번 추가로 몰수 보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6억 원을 네. 한 번 더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한 게 아닌가. 네. 뭐 저희는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네. 결국에 이 이제 뭐 좀 이따 인터뷰도 나올 거예요. 그 근저당 설정하신 분 인터뷰도 나오는데 물론 뭐 오리발 내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리발 내민다고 이게 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1월 9일에 신청서가 접수되고 그 영업일 기준 하루 전에 영업일 기준 하루 전에 네. 그러니까 1월 6일 날 근저당 연희동 집에 대해서 김땡숙 씨죠. 네. 김땡숙 씨가 하루 전 6월 6일 날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검찰이 법원에 몰수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건 누가 보더라도 몰수 신청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1월 6일 날 급하게 네.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의도로 그렇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들도 눈치 뭐 다 채셨겠지만 이제 짰네 짰어 이런 얘기 갔네 갔어 우리 그러니까 이 연희동 집은 너무 우연히 계속 겹쳐요. 정말 예. 이걸 전부 다 우연으로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1월 9일에 검찰이 몰수하겠다고 법원에다가 신청했는데 그 하루 전에 어떻게 근저당을 설정해서 자기 재산을 챙깁니까? 그러니까 이 영등포구 이제 목동에 살고 있는 김만배 누나가 마당이 딸린 개걸 키우는 집을 살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사 보니까 그게 또 우리 만배가 또 잘 알고 있는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부친의 집이었어. 그러니까요. 우연이야.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어떻게 그 김명옥 씨한테 돈을 빌려준 분이 딱 빌려주자마자 그날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설정해놓고 보니까 어이구 그다음 검찰이 몰수 신청에 싹 들어갑니다. 야,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이것도 우연이라고 주장하겠죠. 네. 당연히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또는 뭐 우리는 이미 이걸 뭐 김명옥 씨한테 팔았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하고는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가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만배는 지금 서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윤석열이 지금 내린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치 검찰들이 지금 계속 김만배를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죽이는 그 한마디만 해다오. 네.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김만배 지금 협조 안 하고 있죠. 유동규는 뭐 완전히 이제 매수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협조를 안 하니까 이제 그 우리 엄희준 검사를 비롯한 이 정치 검찰들이 지금 김만배의 이제 그 재산을 이렇게 그 몰수하는 걸로 지금 압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만배는 지금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재산 지키는 건데 이거는 너 그러면 그 재산 우리 몰수할 거야. 이래도 안 불 거야라고 얘기. 지금 이렇게 서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하는 가운데 김만배가 지금 이제 몰리면 이제
뭐 그럼 깔 거 많아요. 윤석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카드 많이 쥐고 계세요. 이분이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치 검찰이 김만배를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뭔가 연희동 집만큼은 사실은 뭐 김만배 씨 쪽이 뭐 사주고 싶어서 샀겠습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 가려운 곳을 또 긁어줘야 되니까. 네, 생각해서 산 건데 그것까지 이렇게 다 몰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뭐 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뭐 저희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네. 우연일 수도 있어요. 또 대통령실에서 또 저희가 또 뭐 확언했다고 그럴까봐 하는데 우연일 수 있어요. 우연일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뿐이란 건 아니고. 확실히 두 번 구속영장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우연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뭔가 이 정치 검찰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김만배 쪽에 사인을 보냈고 김만배 쪽에서 검찰이 몰수 보전 신청 들어가기 전에 네. 최소한 이제 자신이 이 연희동 집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건지라 네. 이렇게 뭐 해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김만배는 서로 치킨 게임을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김만배의 이제 재산 지키기를 놓고 치킨 게임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서로 통하는 게 있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이 김만배를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더욱 믿기가 어렵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연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연일 수 있어요. 네. 네. 뭐 워낙 우연이 많아서요. 네. 우연이 반복되면은 필연입니다. 네. 자, 검찰과 김만배 간에 서로 추징 보전을 안 하기로 뭔가 좀 처음서부터는 이제 처음서부터. 그렇게 묵계가 좀 있었지 않겠나? 있었죠, 당연히. 네,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벌써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죠. 김만배가 김수남 50억 클럽 아닌가요? 50억 클럽이죠. 50억 클럽 출신의 변호사에게 수익을 은닉할 수 있도록 옥중 지시를 했다. 네. 김수남도 김수남이 소개시켜준 김수남 변호사는 아니고 김수남이 소개한 변호사. 소개시켜준 변호사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검찰이 이거 수사를 하다가 이제 내 재산을 이제 몰수할 수 있으니까 네. 미리 좀 재산을 좀 은닉을 좀 하게 해달라. 네.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건데 네. 요 기사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러한 김만배로부터 부탁을 받은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검찰에 재산을 유출하지 않는 대신 추징 보전을 청구하지 말아달라.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500억 원을 배당받고 수원시 일대 농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초의 그 대장동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김만배 쪽 변호사하고 검찰이 묵계가 있었다는 거죠. 네. 묵계가.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김만배는 내가 재산 이거 빼돌리지는 않을게. 네. 검찰은 알았어. 우리도 추징 보전은 하지 않을게. 이런 정도의 묵계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자, 이거는 뭐 저희를 문제를 삼지 마세요. 이건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네, 내용입니다.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지난 3월 15일, 네. 네, 지금으로부터 5일 전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게 이제 이런 묵계가 형성됐을 때만 해도 이제 윤석열과 그 김만배가 이제 서로를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김만배가 뭔 카드를 쥐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검찰도 함부로 못 건드리고 네. 최소한 이제 김만배가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자 간에 그래 니들 재산은 좀 지켜줄 테니까 추징은 하지 않을 테니까 좀 수사에 협조해 달라 이제 이런 양자 간에 좀 묵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결국 김만배가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은 거죠. 네, 네. 말을 안 들으니까 이재명에게 뭐 이재명이 화천대유의 뭐 몸통이다 이런 말을 한마디 좀 해주기를 검찰은 학수고대했을 텐데 그 말을 안 한 겁니다. 안 하니까 이제 네. 카드를 드디어 빼든 거죠. 네. 그래서 1차로 800억. 800억 수익
수익 800억대 수익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라는 기사가 작년 10월에 있었네요. 네, 작년 10월 달에 이제 이게 기소하기 전에 네. 이제 800억대 수익 추징 보전 청구를 합니다. 김만배를 압박한 거죠. 김만배가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저 재산을 빼앗으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칼을 빼들었고 네.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드디어 재산은닉 조력자들을 전부 찾아내 가지고 이들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여기서 김만배가 이제 빡 돈 거죠. 네. 야, 내가 윤석열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나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니들이 나하고의 묻게 신사협정을 어기고 이제 800억 추징보전 들어가고 나를 위해서 좀 도움을 준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까지 해. 이제 나를 구속시킨 것도 모자라서 나의 명예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재산까지 다 이렇게 또 나를 도운 사람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욕을 줘. 그래서 결국 김만배가 자해로 이제 검찰에 강력한 항의를 보낸 거죠. 네. 신호를 준 거죠. 나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나는 아예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신호를 준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응수를 했는데 계속 이제 수사가 그래도 계속 김만배가 이제 한마디만 해줘. 네? 검찰에서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주란 말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김만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김만배를 이제 한번 이제 좀 풀어줬다가 자해 시도하는 걸 보고 이제 겁이 나니까 지금 이제 다시 구속을 했잖아요. 네. 대장동 일당정에서는 유일하게 김만배만 다시 이제 재수감이 됐는데 저건 이제 자해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구속을 시키면.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김만배를 총체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재명을 죽여야 우리가 살아. 한마디만 해줘. 끝까지 협조를 안 하니까 이제 1270억 원 이제 추가 재산 동결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연희동 재산, 연희동 집도 몰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연희동 집, 이것은 사실은 김만배가 자기가 필요해서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부탁을 받아서 사준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윤석열을 위해서 그 사준 그것까지 자기가 이걸 몰수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 그죠? 네.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산 건 모르는데 거기에 돈까지 일부 투여를 했는데 그러면 니네가 투여한 돈은 가져가라. 이런 차원에서 자 월요일 날 우리 몰수 추징 들어가니까 금요일 날 빨리빨리 해. 이렇게 사인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물론 우연일 수 있어요. 왜 계속 거듭해서 얘기해요. 너무 강조하시네요. 네. 뭐 저희는 우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우연은 의심을 살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김만배 누나도 이 추징에 계속 들어갔잖아요. 네. 몰수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연이 이제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재산도 그렇죠. 다른 이제 그 몰수 추징 대상이 되는 이제 김만배 누나의 재산도 과연 이렇게 했을까? 똑같이 이렇게 몰수 추징 바로 직전에 뭔가 근저당 설정을 해서 재산 빼돌리기 시도가 있었을까? 다른 재산 한번 보죠. 그래서 다른 재산 한번 본 거예요. 자, 이제 기사에서 보니까 김만배 누나가 집들이 어디 있는지를 기사를 통해서 쭉 봤어요. 과거에 난 기사예요. 네, 과거에 난 기사들 쭉 보니까 강남에 뭐 수백억 건물주 됐다라는 그거는 이제 기사. 그건 나무 기사고요. 네.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김만배 누나가 상봉동에 90억 추정대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기사가 뜨죠. 그 요 세 장의 사진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네. 9층짜리 상봉동에 있는 이제 빌라 빌딩이에요. 네. 9층짜리 빌딩. 네. 저걸 통째로 저게 한 두 개 동인가 세 개 동 정도가 있는데 그 한 개 동을 아예 김만배 누나가 통째로 삽니다. 네. 90억을 네. 주고요. 90억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금 저게 이제 기사를 쓸 당시에는 한 90억대로 추정된다. 그렇게 추정한다 그랬죠. 2021년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 상봉동에 있는 주택, 저 9층짜리거든요. 저걸 한번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대충 한번 다 열어봤어요. 아하. 열어봤더니 네.
요거는 이제 2층이죠. 네. 2층이거든요. 네. 2층 쭉 보시면 예. 네, 몰수 보존 돼 있는. 몰수 보존 똑같이 되어 네, 있죠. 2월 16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예. 아까 전에 본 것과 같은 연희동 집하고 동일하게 된것 몰수 같습니다. 보존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을구를 한번 볼까요? 기록사항 없음. 없으면 네. 을구 자체는. 근저당 설정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는 연희동 주택과 같은 법 기술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아하. 여기는. 여기도 해도 될 텐데. 여기는 뭐 김만배가 누구를 위해서 사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하게 그 김만배가 범죄 수익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차없이 네.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뭐 김만배가 회수할 방법이 없네요. 네. 몰수가 돼버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역시 이제 상봉동인데요. 요거는 근저당 있네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근저당이 있죠. 네. 근저당이 있는데 요거는 근저당 설정일이 2020년 12월 달이에요. 예, 아주 오래됐네요. 2020년 11월 달인데 김명욱 씨가 이 빌딩을 산 날짜가 2020년 11월이잖아요. 저 위에 보면. 네네. 저 위에, 저 갑구 네네. 위에 보면 10월 달로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빌딩을 살 때 그 담보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 근저당은 다른 게 아니고 2000. 그러네요. 실제로 광화문 새마을 금고라고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근저당은 일반적인.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도 전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저 빌딩을 살 때 이제 광화문 새마을 금고가 통상적인. 담보 대출 해주면서 통상적인. 이제 근저당 설정한 거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몰수 보존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 연희동 주택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네. 이것도 비슷한 사례네요. 이것도 이제 광화문 새마을금고라고 돼 있고, 이것도 이제 8개월 전에, 네. 8개월 전에 아예 그냥 통상적인 근저당 설정입니다. 그럼 저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최초에 이제 광화문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 해줬는데 2020년 11월 달에 저 빌딩 살 때. 네. 그런데 이제 추가 근저당 설정한 날짜가 2022년 6월 달이죠. 그러니까 뭔가 저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 대출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제 그 근저당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추가 설정한 금액이 1억 2천 정도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검찰의 이제 몰수 추징,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차이가 상당히 나잖아요. 네. 몰수 추징하고 그래서 저거는 광화문 새마을금고가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대출 채권을 이제 그 대출을 이제를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저 내용은. 그러니까 아무튼 뭐 광화문 새마을금고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몰수가 되더라도 우선권을 또 가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몰수 추징을 의식을 한 근저당 설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연희동 주택과 달리 지금 이 상봉동에 있는 이 여러 채 지금 이제 이 호실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그 2월 달에 있었던 이 몰수 추징, 이것을 이제 의식한 근저당 설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김만배 누나가 상봉동만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기사를 조금만 더 찾아보면은 목동에도 또 재산이 있더라고요. 네, 목동에도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대장동에서 이제 배당이 2019년도부터 발생하잖아요. 네.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목동에 한 8채를 이제 쇼핑을 합니다. 네. 빌라를 쇼핑을 해요, 빌라를. 그래서 그 빌라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곳 정도만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도 뭐 같은 방식으로 연희동처럼 그런 법 기술이 들어가는지를 봤는데 여기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근저당이 있네요. 목동 131-69죠. 네. 여기는 이제 근저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2월 23일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몰수 보전 결정이 내려진 게 2월 16일이에요. 네. 이거 몰수 보전 결정 후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네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거는 결국은 이제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몰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몰수 추징 보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미리 흘려서 이루어진 근저당 설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추징 몰수 보전 결정 이후니까. 허모 씨라고 돼 있네요. 네. 이분이 이제 그 결국 김명옥 재산이 다 몰수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마 뒤늦게 근저당을 설정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늦은 것 듭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역시 목동에 131-70 빌라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2022년 8월 달이죠. 근저당 설정일이. 2022년 8월 달이면은 뭐 지금 한참 멀잖아요. 지금 네. 2023년 1월 달하고는 시점상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냥 통상적인 근저당 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특이한 거는 그거 단 한 개네요. 연희동 집. 그렇죠. 네, 연희동 집. 그러니까 연희동 집에 그 근저당이 설정이 된 게 뭐 꼭 그 다른 부동산하고 비교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살펴보면 김명옥 씨가 그 소유한 그 이 대장동의 수익을 통해서 그 매입한 주택 가운데서 몰수 추징 보전 신청이 들어가기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연희동 자택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살던 집이 유일합니다. 예. 이것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몰수 그 보존 신청 들어가기 영업일 기준 하루 전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근저당 설정을 마치 핀셋처럼 딱 꼽은 하필. 네, 이 김땡숙 씨. 네. 과연 이 김땡숙 씨는 정말로 이 김만배 누나인 김명옥 씨한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인지. 이분 혹시 여성분 같은데 이분의 가족 혹은 남편이 검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글쎄요. 그걸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실제로 김명옥 씨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 자기가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김땡숙 씨는 글쎄요. 그 검찰의 몰수 보전 결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명옥 씨한테 돈 6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했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이분은 정말 신의 한 수죠. 네, 완전히 그 점집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남편을 우선 우리 취재진들이 좀 만나봤는데요. 남편은 뭐라 그러는지 우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남편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부부간에 사실은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 6억 원이 이분 두 차례 걸쳐서 12억을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김명옥 씨한테. 1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과연 남편이 몰랐겠느냐. 남편부터 먼저 취재를 했습니다. 남편 인터뷰 들어보시죠. 김민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김명옥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명옥. 예. 요새 그 대장동 게이트로 뭐 이름 오르내리고 있는 김만배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께서 그 김만배 누나까지 구입했던 아니 저기 정확하게 주민번호를 아시는 그 주소가 맞아요. 그 사모님 사모님 명의로 근데 근저당이 거기 설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하다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요. 선생님은 좀 못 들어보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연희동의 한 주택인데 연희동이요? 예. 이게 보시면은 사모님 명의로 김명호 그 뒤에 보시면 사모님 명의로 이제 근저당이 보니까 12억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택이 그 윤석열 대통령 부친 그 주택인데 이제 그 김만배 씨 누나라는 이 김명옥 씨가
이제 구입했던 주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김만배 씨 들어보셨죠? 그 지금 이게 묵습 보전 이렇게 신청이 돼가지고 이 주택이 그 묵습 보전이 됐는데 그 공교롭게도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묵습 보전 신청은 1월 9일 날 됐거든요. 사모님께서 1월 6일 날 근저당 이제 6억이 되고 이제 일주일 뒤에인가 이제 또 추가로 6억이 돼서 혹시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모님과 그 이렇게 김명옥 씨가 좀 어떤 관계신지를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일단은 저희 집사람이 나가 있거든요. 병원 중간인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용이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생년을 보니까.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관련해서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사모님하고 이야기해 보시고 네, 그렇죠. 저희랑도 한번 좀 연락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만나려고 하는 수지가 없어서. 저희 집사람은. 일단 이제 워낙 대장동 게이트가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고 그 재산 중 하나로 이제 파악이 돼서 지금 이제 모의수 보전 신청이 됐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모의수 보전 된 날이 1월 9일 월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께서 먼저 하셨던 이제 그러니까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셨던 게 이제 1월 2일이었어요. 금요일. 사실상 이제 이 검찰에서 이런 걸 이제 모습보다 할 거라는 걸 인지하고서 하지 않는 이상 그 시기가 좀 공교로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취재한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과 김용욱 씨가 또 어떤 관계이시길래 그렇게까지 이제 하셨나. 뭐 실제로 그런 또 거래가 있으신지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저도 찾아오게 했거든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인을 해볼게요. 저 큰 돈을 남편이 지금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저게 이제 그 인터뷰 중에 굉장한 소음은 저희 남편이 이제 운영하는 공장에 이제 설비가 이제 가동되는 네. 네, 소음이라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지금 남편분은 그 부인 이름으로 12억 원, 6억씩 이렇게 총 1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거 정말 금시초문인 진짜 반응을 모르는 것 보이시죠? 같아요. 네. 김만배 씨는 이제 뭐 안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고 김만배 누나가 샀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살던 집 왜 자기 그 부인이 12억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낫도깨비 같은 네. 얘기를 기자들이 와서 하나 굉장히 지금 놀란 것 정말 같습니다. 처음 듣는 네. 듯한 놀라는 표정이죠.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이름이 전혀 다른 사람 아니냐,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민번호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놀라는 부분을 보니까. 예, 네. 물론 이제 뭐 삼성의 이재용 정도 되는 사람 정도면 모르겠으나 뭐 12억 정도는 네. 또 별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분이 뭐 갑부인지는 그렇지 모르겠으나 않죠. 뭐 그렇게 큰 공장을 네. 하시는 분도 사실은 아니고요. 네. 그 한두 푼도 아니고 부인이 그 남편 몰래 12억 원을 빌려준다. 더군다나 지금 뭐 김만배의 누나한테는 정상적인 좀 돈을 빌려준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빌려주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범죄로 네. 의심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남편 몰래 지금 저 인터뷰를 봐서는 남편 몰래 이제 범죄 수익의 몰수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김만배 씨의 누나에게 네. 6억을 빌려주고 그 뒤로도 그게 부족하다 싶어서 6억을 또 추가로도 대출까지 해서 12억입니다. 12억. 아유, 정말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운 돈인데 저 돈을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남편이 모른다. 네.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억 정도는 빌려줘야 가능. 그죠?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지금 모르는 이야기를 저희 취재주인들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상당히 그 위험한 취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남편분은 모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당사자 네. 김땡숙 씨 네. 이분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까? 네, 저희 이제 취재진들이 이제 남편분을 이제 취재하고 이제 부인은 이제 없다고 하니까 잠시 이제 철수하고 이제 그 남편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계속 직접 한번 여기서 좀 지키고 있다가 이제 부인을 만나고 해야겠다고 해서 계속 그 주변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송이고 있는데 좀 대기하고 있다가 김땡숙 씨를 만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만나는 장면 정말 좀 운이 좋았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김씨 되시나요? 아니,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어디요? 시민언론 더 탐사 언론사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1월 6일 날 근저당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그 김명옥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근데요? 김명옥 씨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왜요? 아, 거기에 이제 6억 근저당이 잡히셔가지고 네. 혹시 어떤 관계이신지 궁금해가지고.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무튼 이분 김만배라든지 뭐 김만배 이제 누님 근데 여기를 왜 찾아오셨는데요? 아니 저희가 아니 취재를 남의 하다 직장 보니까 가지를 여기를 왜 찾아와요? 저 기분 상당히 나쁜데요? 그거는 사생활인데 여기를 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이제 의미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전화번호나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주소지를 알아서 일단 방문해서 여쭤. 그러니까요. 제가 개인적인 적인데 여기 남의 직장까지 찾아오시냐고요 지금. 아 기분 상당히 나쁘네요. 네,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그래도 여기는 제 직장이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어떻게 연락을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왜 연락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공적 관심 사안이고 아니 저 관심 없어요. 네, 아 기분 나쁘네 진짜. 그 관련되어 있으시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아니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없이 여기까지 이런 데를 방문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아 그건 이유를 모르겠네 진짜. 저분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뭐 뭔가 지금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있긴 있는 것 김명욱 같습니다. 씨는 뭐 자기가 이제 그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니까 그걸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이제 김명욱 씨는 이제 모른다, 안다고 했죠. 근데 다만 김명욱 씨하고 어떤 관계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뭐 그냥 가볍게 그거는 뭐 저희 사생활이고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네. 반응들이. 네. 뭔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주택이 어떤 집인지를 모르실 리가 없고 왜 기자가 여기를 찾았는지 모르실 일이 없을 텐데. 없죠. 없는데 물어보니까 일단 당황한 나머지 화를 내고 지금 또 김시문 기자가 상당히 그것도 이게 또 저쪽에서 너무 이제 세게 나오니까 네. 김시문 기자가 약간 지금 네. 약간 위축됐어요. 아니 위축은 안 되고 위축된 건 예, 저거는 이제 취재원에 대한 이제 예의를 차리는 거죠. 예의를 차리는 거네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김정희가. 네. 자, 그 이후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러면은 어디 세상든지 어디에서 연락도 없이 그리고 전화번호 몰라서 주소지만 갖고 이런데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요? 근데 이게 1월 9일인데 1월 6일 날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었다는 게 이제 저희는 좀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일단 여쭤보려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언제쯤 빌려주셨는지. 아니 그거 남의 저기를 왜 물으시냐고요. 아, 진짜 기분 나빠요. 들어가주세요. 저 직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사장님한테도 가셨나요? 예, 방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관련 사항 얘기하면서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서 좋을 것 같지는 않으시니까 일단 아니 당신들이 뭔데 제가 사생활인데 남의 직장까지 쫓아와서 이러고요. 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냥 저기 하겠어요? 제가 문의 사항에 대해서 그럼 저한테 직접 얘기했었어야지. 대표님한테까지도 얘기해요? 아니 제가 변선하면은 제가 없으면은 그냥 가셨어야지. 남의 직장이라서 지금 이러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올라가. 저희 배우자지만 대표님이신데 지금 남의 부부싸움 만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 여기 못 봤네. 사람이 다 찾아오고 그냥 가야지 어디다 대고 얘기냐고.
거야. 내가 자식이지만 아까 몇 개 만져보고 혹시 저는 무조건이다 보니까 맞는 말에 진짜 고치성도 관계하는 것 같아요. 내용에 전혀 저희가 거기에 성수석 같이 일하시는지 몰랐어가지고, 신경 안 왔어요. 그 정도 했으면 다 아셔요. 요즘 선수 쪽이 아시는데 1부터 100까지 아시고 들어오시든지 멀쩡한 데는 오히려 부도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뭐, 제안된 방법 속에서 하나의 출발점을 보고 이렇게 손을 뱉던 거였고요. 저희가 뭐, 방출하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어떠한 의혹이나 이제 뭐 이제 의문점이 생기면 당연히 기자니까 찾아가서 여쭤보고 전화 확인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고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진짜 그래서 얘는 하는데 갑자기 띵하면서 뭔가 조금도 맞추고 저는 그래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좋은 거는 아니니까 지금 얘기는 사실 오늘 이렇게 대표님 발표도 사실 뭐 예상 못하고, 그냥 이제, 좀 나중에 쉬는 날인데 사실은 직접 뵙고 얘기를 더 들으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화로도 이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여기 오는데도 한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야, 이거 뭐 부부싸움. 네, 뭐 네. 고생했죠. 우리 두 명의 기자가. 근데 일단 뭐 그 부인되는 우리 김택숙 씨가 그 남편분한테도 알리지 않고 1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 돈을 빌려주고 1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정확히 뭐 빌려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줬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돈을 12억, 지금 보면 남편분하고 같은 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사실상 같은 뭐 부부가 기본적으로 같은 경제 공동체죠. 한두 푼도 아니고 12억 정도 되는 돈들을 움직이는데 그 남편하고 상의 없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분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김택숙 씨도.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부싸움 만들 일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하는 부분이 야 그러면은 지금 남편도 모르게 12억을 지금 근저당 설정을 남편분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남편분이 알면 또 안 되는 무슨 사정이 거예요. 있을까요? 뭐 저희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는 없는데 지금쯤이면 저 남편분이 이제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취재하는 그 순간까지도 남편은 모르셨다는 것이 저희도 취재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약간 그냥 이렇게 감추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는데. 어쨌든 연희동 그 집은 참 우연의 연속입니다. 정말요. 저 두 분이 몰랐다는 것도 김만배 몰랐다는 누나가 것도 우연히 한 달 동안 발품을 팔다가 하필이면 계약을 한 데가 검찰총장 부친의 집이었고 또 하필이면 또 그 몰수 보전 신청 하루 전에 또 12억을 빌려준 분이 있었고 또 그분이 또 보니까 이걸 또 그 남편 또 몰래 이런 12억 원의 또 금전대차 또 근저당 설정을 했군요. 이건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인데 이 모든 일들이 연희동 집에서는 벌어지고 있네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이 은밀한 어떤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동훈 장관 또 혹시 또 열심히 보면서 저거 어떻게 뭐 스토킹이나 아니면 주거 침입으로 좀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시게 할 텐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우리 한동훈 장관 휴하에 있는 검찰에서 몰수 추징 보전 신청을 하면서 뭔가 김만배 쪽에 수사 기밀을 흘린 것은 아닌지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도 만약에 이 사실을 자기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한동훈 장관도 공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그 저희 프로그램 방송 보면서 이제 팩트 체크 이제 해오셨는데요. 그 일단 그 연희동 집이 일단 금천 그 신협에서 그 15억 6천만 원을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저당 설정액이 15억 6천만 원 이제 근저당 설정이니까 대략 한 12억 정도 대출을 해준 것 같아요. 이 연희동 집을 사는데
근데 이제 1순위는 그래서 이제 이 금천신협이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김땡숙 씨는 이제 순위가 2순위. 그렇군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근저당 설정한 건 3순위.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순위를 이제 정확히 확인해 주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그 연희동 집은 금천신협 기존에 이제 그 김만배 누나가 누나 명의로 그 연희동 집을 살 때 이제 대출을 해줬던 금천신협이 1순위가 되고 이제 김땡숙 씨는 2순위, 3순위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목동에 이제 131-69번지 그 부동산 저희가 이제 근저당 그 등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조금 혼동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몰수보존 등기일이 2월 28일이고 그다음에 이 131-69번지의 근저당 설정 등기일은 2023년 2월 13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 경우에도 그 몰수보존 등기일보다는 한 닷새 정도 빠르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이제 선순위가 되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아하, 이건 또 저희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네, 어쨌든 몰수 그 보존 추진 신청이 있기 그 하루 전에 그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전에 신청한 것은 연희동 주택이 유일한 것은 뭐 이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것을 이제 그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는지 이것은 뭐 대통령실에서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그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은 시민 여러분들, 특히 시민 언론 더 탐사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누구보다 제때 보장받아야 될 분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기성 언론들이 미처 간파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오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들 앞으로도 2021년에 보도했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 지나서도 저희가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추적해 나가겠습니다.